안녕하세요. 먹고 여행하고 골프 치는 이 트래블 골프의 유튜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런 풍경이 눈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비행기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인천공항 이비스 스타일즈에서 숙박을 했고요. 이곳에서 다시 14시간 만에 인천공항을 향합니다. 호텔에서 공항까지 셔틀버스가 다니는데요. 이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운영 시간 한번 보시고요. 싱가포르 항공 카운터에 와서 체크인을 합니다. 저는 싱가포르 항공의 스타알란스 골드와 같은 싱가포르 항공 크리스플라이어 골드 티어이기 때문에 캐리어가 31kg, 골프백이 18kg, 합이 49kg지만 아무 제재 없이 무난하게 실어주셨습니다. 이런 점은 참 좋습니다. 티어가 있을 때. 골프백은 큰 짐 붙이는 곳에 따로 붙여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금일 항공편 정말 저렴하게 발권을 했습니다. 미리 발권을 했고요. 인천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왕복 90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단 가는 편에 싱가포르에서 15시간 이상을 환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2시 7분 모든 출국 수속을 마쳤고요. 출국장에 들어서는 시간이 2시 10분입니다. 오늘 8월 11일, 이날 8월 11일이었는데요. 생각보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이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구역을 넘어왔는데 2시 15분, 4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싱가포르 항공이 운영하는 라운지가 인천공항에 있고요. 승강장 29번 근처에 있습니다. 이 라운지는 24시간 운영되는 라운지는 아니고 싱가포르 항공의 항공편이 있는 시간 앞뒤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시간 잘 체크하시고요. 저는 웬만하면 스타알라이언스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이 라운지를 이용합니다. 마티나나 다른 PP 라운지들은 사실 사람이 좀 많아서 번거롭거든요. 음식 가짓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좀 조용하게 쉴 수 있다는 면에서 제가 선호하는 라운지 중에 하나입니다. 라운지에 들어서면 이렇게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입니다. 이곳도 사람이 오늘은 좀 많은 편이네요. 이 라운지가 또 좋은 점이 마티나나 이런 라운지들이 바깥에 비행기가 안 보이는데 비행기 보는 걸 좋아하는 저는 요 앞에 있는 일자로 된 바 형태 테이블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오늘 이쪽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안쪽에 자리를 잡고요. 음식들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맥주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따뜻한 음식들을 볼 건데 밥도 있고요. 요거는 닭볶음탕 같습니다. 콩밀, 그리고 요거는 오리 순대네요. 연어구이도 있고요. 콩으로 만든 어떤 요리 같습니다. 옥수수와 이날에 구운 배추국이었습니다. 배추 된장국. 그리고 샐러드 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음식이 다채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딱 먹을 것들만 준비되어 있고 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 한국 분이든 서양 분이든 입맛에 맞는 음식들은 한두 가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바에서 만들어주는 음료들도 다양한데요. 와인도 일반적인 라운지보다는 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날은 샴페인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차가운 화이트 계열의 와인도 이렇게 칠링이 되어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음식 그렇게 많이 땡기진 않아서 화이트 와인하고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싱가포르 슬링 한 잔 받아놓고 그래서 시간을 좀 때워 봅니다. 이렇게 제가 가는 비행기, 이따 탈 비행기도 보이고요. 공항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갈 비행기는 싱가포르 항공의 78710, 78X 정확하게 잘 준비되어 있네요. 이 비행기편은 싱가포르 항공의 여러 인천행 비행기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비행기고요. 가끔 350도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옵니다. 입구에서 이어폰 하나 챙기고 탑승을 합니다. 언제나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싱가포르 항공 직원 여러분들
이분들은 진짜 좀 편안해요. 싱가포르 항공을 타면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제일 많이 타는 항공사이기도 한데 정시성, 쾌적함, 승무원들의 친절도 이런 거를 보면 역시 세계 최고의 항공사라는 평을 들을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앉을 자리는 47C, 47 찰리고요. 운 좋게도 옆에 두 자리가 모두 비었습니다. 이 비행편이 그렇게 탑승률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행편을 세 번째 타보는데 그때도 좀 옆자리가 비어서 갔는데 오늘은 아예 옆 두 자리가 다 비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USB 포트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요. 2단으로 펼쳐지는 밥 먹는 트레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밑에 포켓에 이렇게 파티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섞이지 않게 놓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20V가 들어가는 이런 컨센트도 있고요. 아이폰 16 기준 가로로는 여유 있게 왔다 갔다, 세로로는 딱 맞습니다. 81cm, 재원상으로는 앞뒤 폭이 81cm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787의 앞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싱가포르 항공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들어오는 편수가 많고 한국 고객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들이 한국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금일의 항공 일정 살짝 스케줄을 보여드리면요. 인천을 출발해서 항저우 위로 올라가가지고 호치민 베트남 상공을 지나서 싱가포르까지 4,800km 정도의 시간 15분 정도, 이륙 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비행 일정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안에 있는 컨텐츠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중화권 혹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항사 중에 이렇게 한국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어 더빙이나 한국어 자막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항공사가 싱가포르 항공 말고 다른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탑승을 해도 지루하지 않게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 항공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싱가포르 항공이 싱가포르 출발해서 인천공항을 들려가지고 샌프란시스코나 LA까지 가는 비행편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엔 그 비행표가 미국까지 저렴한 가격이 많이 풀렸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땐 그 비행기 많이 탔습니다. 탑승을 완료됐을 때쯤 핫타워를 나눠주는데 이거 진짜 핫타워입니다. 요즘 핫타워를 나눠주는 항공사 별로 없거든요. 옆자리 두 자리가 모두 비어서 편하게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5시간짜리 비행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옆자리까지 비워주면 정말 고맙죠.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싱가포르 항공의 대부분의 기종은 기내 인터넷, 와이파이가 가능합니다. 이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오르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요. 좌석의 형태, 비즈니스냐, 프리미엄 이코노미냐, 일반 이코노미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그 등급에 따라 다른데 회원 가입하면 공짜예요. 세이프티 카드로 78710 인증을 해봤고요. 시간은 4시 52분 정확한 시간에 푸시백 비행기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계류장을 지나서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까지 좀 빠르게 담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별로 안 타서 그런지 비행기가 좀 가뿐하게 날아본다? 이날 이륙할 때는 기분이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날씨도 맑고. 자, 이제 순환고도에 올랐으니 인터넷을 제가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에 회원 가입하시고, 예, 무료예요, 회원 가입. 그런 다음에 저기서 넣으라는 거 넣으면 지금 네이버가 로딩 시간이 약간 좀 걸리는 것 같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을 잘 합니다.
확실히 육지와는 다르게 좀 빠릿빠릿한 맛은 없죠. 그래도 어떤 뉴스를 읽거나 이메일을 열어보고 이런 것들까지는 무난하게 작동이 됩니다. 엄청 높은 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을 할 세상이 왔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는 기내 와이파이를 도입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세요. 어떤 곳은 유료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무료이기도 한데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자사 회원 가입이 돼 있으면 무료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자사의 홈페이지는 잘 작동이 안 되더군요.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 그리고 네이버 같은 사이트들은 잘 구현이 되는데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보는 사이트는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 보시면 알림들도 오잖아요.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잘 됩니다. 동영상 플레이, 뭐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왓츠앱이라는 앱에 있는 시크릿 플라잉 곳에서 푸시가 하나 왔는데, 예,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다음 비행기나 여행에 대한 저렴한 표를 보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 편 너무 저렴하네. 자, 1시간 정도 지난 시간, 앞으로 4시간 정도의 비행이 남았고요.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핸드폰으로 그다음에 기내에서 영상이나 콘텐츠 즐기다 보면 몇 시간 비행 그렇게 뭐 저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요 크루즈들 예, 같이 갈 사람 있으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정에서 모든 자막이나 이런 것들 한국어로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금일의 비행 항로 체크를 하고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대만 상공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금일의 항로는 대만 상공을 지나서 베트남 상공을 지나가지고 싱가포르로 접근하는 항로인데요. 지금 망망대해를 날고 있습니다. 현재 출발지인 인천공항은 6시 반, 싱가포르는 5시 반.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33분. 4시간만 더 타면 되네요. 밥 먹고 뭐 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4시간. 영화 한 편 보고. 사실 이날 여행에서는 밥 먹고 영화 보다가 졸려가지고 누워서 잤습니다. 공항 설명도 이렇게 AVOD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화를 한편 보려고 다시 AVOD를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벤 애플렉이 나오는 어카운턴트 2, 이 영화를 보면서 식사를 합니다. 닭가슴살과 으깬 감자 그리고 빵, 샐러드, 레드 와인도 한 잔 부탁을 했고요. 이렇게 먹고 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더 이상 뭐 기내 영상은 예, 거의 없고요. 요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한국에선 돈 주고도 안 사먹는데 비행기에서 먹으면 참 맛있더군요. 하다가 이제 안내방송이 나와서 일어났더니 싱가포르 상공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다른 대륙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6시간 타고 호주까지 뭐 8시간, 6시간 타고 인도까지 3시간, 6시간 타고 아프리카까지 10시간.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게 어려운 스케줄은 아니더라고요.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터미널 3에 도착을 했고요. 입국 심사는 뭐 인천공항만큼 편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10시, 정확히 10시에 싱가포르에 입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은 26도. 도착한 층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한층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식당가가 나옵니다. 위에 사인보드에 Train to City, MRT 요걸 보시고 쭉 걸어가시면 지하철을 타는 곳이 나옵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좀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돌아가지고 좀만 더 가면은 MRT 표지판 보이시죠? 지하철 플랫폼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래저래 창의공항은 잘 지어놓은 공항 같습니다. 동선도 편하고요. 쾌적하고
요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층만 더 내려가면 바로 앞에 인제 개찰구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인제 열차들이 서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교통카드나 요런 거를 준비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카드들 중에 이 탭되는 그 와이파이 표시되어 있는 카드 있잖아요. 고 카드들이면 예 결제가 다 됩니다. 지금 가는 곳은 짧게 잠을 잘 예 캡슐 호텔이고요. 지하철을 중간에 한번 갈아타 가지고 MRT를 갈아타서 알주나이드역으로 가겠습니다. 싱가포르 MRT는 타기도 편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외국인도 영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환승도 지금 내려 가지고 바로 앞에 보이는 이쪽으로 걸어가면 바로 환승이 됩니다. 투아스링크로 갈아타 가지고 알주나이드, 그다음에 알주나이드에서 내려 가지고 약 3분 정도 걸는다고 돼 있는데요. 환승할 열차가 들어옵니다. 환승이 되게 편해요. 싱가포르에서 MRT 타시거나 버스 타면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요. 방금 보이시는 요거 한국에 있는 카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알주나이드 역에서 내려가지고 숙소로 가는 사이에 야시장 같은 게 열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에 야식거리 같은 거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밥도 먹었고 배도 불러서 그냥 빨리 숙소에 가서 이빨 닦고 잠을 자려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싱가포르니까 야시장도 싸지는 않아요. 저 야시장 지나가지고 앞으로 쭉 오다 보면 식당가가 몇 개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셨다면 알주나이드 캡슐팟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잘 찾아오신 겁니다. 늦게까지 하는 술집 식당인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중국계였던 걸로 봐서는 이 근처가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문을 여는 이런 푸드코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식당가를 지나서 왼쪽으로 꺾은 후에 큰 길을 지나 다시 좌회전을 하면 골목이 나오는데요. 골목 사이에 이렇게 식당들이 있습니다. 늦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 골목으로 쭉 들어가다가 이곳에서 한 50m 정도만 가다 보면 오른쪽에 알주나이드 캡슐 호텔의 입구가 나옵니다. 이 길 자체가 어둡다고 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10시 반쯤에 걸었거든요. 괜찮았습니다. 1박은 3만 원. 이 정도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최저가가 아닌가 싶어요. 이 호텔을 고른 이유는 공항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공항에 있는 호텔에서 자는 게 제일 좋지만 공항 호텔 제일 저렴한 게 18만 원이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90만 원인데 18만 원을 호텔에 쓰는 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왕복 교통비 포함 4만 원 이내로 싱가포르 숙박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안내를 따라가면 리셉션 데스크가 보입니다. 제가 좀 늦은 시간에 왔는데 리셉션 데스크에 직원분은 안 보이셨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티로밍을 해가면 현지 통화도 무료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더니 직원분께서 빠르게 와주셨고요. 앞에 보이는 사물함을 쓰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각층 자기 그 호실이 배정되어 있는 그 큰 호실, 방 안에 여러 가지 캡슐 방이 있잖아요. 큰 방 안에 각자의 사물함이 하나씩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종 다시 내려와서 옆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 제가 숙박하게 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다들 주무시는지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물함이 하나씩 준비돼가지고 가방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어둠 속을 헤쳐서 오늘 제가 잠을 청하게 될 캡슐 호텔의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높기의 발이 제가 177인데 괜찮았습니다. 예, 높지 않았고요. 어차피 잠만 잘 거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다시 공항으로 갈 거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근데 이 방을 보니까 분위기가 서양 배낭여행객들도 많은데 이곳에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찜을 꺼내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보시면 장기 투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이렇게 공용 공간에 여러 가지 세면도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잠만 자고 나오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호텔에 단독 호실에서 잠자는 거랑은 다르겠지만 싱가포르 호텔 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다른 호텔에 비해서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3만 원 주고 싱가포르에서 잠자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리셉션에 가서 키를 반납하고 다시 버리고 나서서 이번에 공항에 갈 때는 버스를 타고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이 숙소의 또 장점이 버스 정류장까지 딱 2분 걸립니다. 길도 찾기 쉬워요. 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어저께 제가 밤에 지나갔던 그 길, 거기서 우회전하면 되고요. 버스를 한번 갈아타면 되는데요. 타고 간 버스 내린 자리에서 다시 환승을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MRT, 지하철보다는 버스 이동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바깥 풍경도 보고 버스 타는 거 좋아해서 웬만하면 외국 나가면 버스 타려고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싱가포르의 풍경인데요. 뒤쪽에 김섬 식당도 보이네요. 이날 아침 8시에 나왔는데 26도. 싱가포르 기온치고는 꽤 선선했습니다. 확실히 한여름에는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비슷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습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26도. 괜찮죠? 이 정도는. 어차피 이 시간 이후에는 대부분 실내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지난번 MRT를 탈 때 사용했던 그 신용카드로 탭하고 타면 되고요. 정확하게 계산하거나 다시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버스를 타고 다시 내리고 환승을 했는데 환승 할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명물 2층 버스 탑승을 했는데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도시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죠. 내려서 같은 그 정류장에서 또 환승을 합니다. 요건 이제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줄 버스고요. 싱가포르나 대만, 일본 같은 확실히 아시아권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원탑은 대한민국이죠. 창의공항을 도착해서 아직 비행기 시간까지는 많이 남았고 시간을 좀 때우기 위해서 창의의 명물 주얼에 가봅니다. 올 때마다 창의공항에 들르면 시간을 내서 이곳을 가는데요. 오늘은 영상에 담아보려고 한번 또 가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시원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 이 주변에는 다양한 식당가와 쇼핑할 수 있는 상점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위층에는 또 어트랙션, 그물을 걷는 그런 놀이기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 위에 동그란 원에서 밑으로 물이 시원하게 쫙 떨어지는데 제가 운영시간 이전에 왔나 봅니다. 이곳에 오면 되게 청각적으로도 상쾌하고 시각적으로도 시원해서 싱가포르 공항에 들르거나 환승을 할 때면 짬을 내서 오는 편입니다. 밤에 보는 주얼도 상당히 예쁘고 멋집니다. 오늘 이 멋진 영상 좀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운영 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와가지고 헛걸음을 쳤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을 이용하신다면 환승이든 싱가포르 여행이든 간에 꼭 한번 들르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싱가포르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이곳하고 가든스베이, 여기하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근처 그쪽이 제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출국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 공항 출국장 도로 향합니다. 티켓 검사를 하고요. 출국하는데 한 2분도 안 걸립니다. 제가 뭐 붙일 짐도 없었고 표도 이미 발권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짐은 이제 어저께 바로 요하네스버그 가는 비행기 편으로 실리기 지금 창의공항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싱가포르 항공에 티어가 있으면 골드 이상, 스타알라이언스 골드 이상이 되면 싱가포르 항공의 라운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터미널 3에도 있고 터미널 2에도 있는데 터미널 3에 있는 지금 가는 라운지가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평을 듣습니다. 샤워장도 좀 깔끔한 편이고요. 재밌는 건 인천에 있는 건 실버 크리스 실버 라운지였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실버 크리스 플라이어 골드 라운지고요. 골드가 실버보다 비싼 건데 싱가포르 항공 라운지 체계에서는 실버 크리스 라운지가 상위입니다. 더 높은 티어 비즈니스 티켓 가지신 분들이 갈 수 있는 라운지인데 그곳에 가면 샴페인 좋은 곳도 있고요. 음식 종류도 더 다양합니다. 공간도 훨씬 넓고요. 일반적인 티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골드
티어가 들어갈 수 있는 라운지가 이곳인데 이 정도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5번 정도 와봤는데 그렇게 번잡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요. 샤워장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료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바깥으로 공항을 구경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단조롭게 싱가포르밖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보이는 탁자, 일자 탁자의 자리를 잡고요. 보시면 싱가포르 항공의 지금 350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좌석은 밑으로 컨센트들 다양하게 USB 포트도 있고요.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행기 구경하고 밥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다양한 주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인도 이제 2가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생맥주는 카스입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타이거 맥주를 비롯해서 현지 맥주도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탄산 음료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콩과 감자칩 그리고 래핑카우라고 뜯어먹는 치즈 이런 것들도 간단한 스낵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핑거푸드입니다. 샌드위치하고 그다음에 요거트, 과일들, 통과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드리커, 독한 술들도 있는데 저는 그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제부터 음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음식 명찰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비건인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분들 드시는 완전한 채식 요리인 것 같습니다. 음식의 다양함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싱가포르 항공의 주 타겟이 서남아시아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져 있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분들도 많이 타시고요. 한식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채식 요리가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음식 하나하나의 맛은 일반적으로 다른 라운지에 비하면 제 생각엔 괜찮습니다. 고기 요리가 있긴 한데 요리도 대부분이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피하고 제일 무난한 치킨 요리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무 같더라고요. 삶은 무. 삶은 무에 저렇게 소스를 얹어 먹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요건 콘지, 죽이죠. 딤섬류도 3가지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은 제일 많이 드시는 시오마이. 그다음에 이쪽은 뉴로판 같은 찐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먹진 않았는데 치킨이 들어가 있는 치킨 찐빵 같은 그런 음식입니다. 토스트기가 있고 식빵 구워 먹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요. 식빵 이외에도 크루아상이나 머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만한 건 있습니다. 맛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뒤를 돌면 TWG 티백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저렇게 꿀 타 먹으면 TWT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에스프레소 머신, 그 다음에 아이스 머신. 아이스 머신에서 얼음 담아가지고 한국 사람이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로 뽑아서 물 좀 더 담아가지고 한 잔 먹고요. 커피 맛도 괜찮습니다.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이 2대가 더 있기 때문에 커피 뽑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밀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 라운지에 와가지고 사람이 항상 북적북적 되는 건 못 봤거든요. 좀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요. 이곳이 자랑하는 이곳의 명물 락사입니다. 즉석에서 말아주는 국수 요리인데요. 약간 걸쭉한 국물, 그다음에 한국으로 느끼는 약간 추어탕? 하고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국수입니다. 라운지에서 커피를 한 잔 먹고 공항에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을 구경하러 가는 건 아니고 특정 목적이 있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라운지에서 지금 가는 곳까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야외에도 흡연장이 하나 있고요. 그 바로 뒤돌아서면 실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실내 흡연장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는데요. 야외 흡연장은 이렇게 진짜 야외에서 흡연을 즐길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이런 거 구경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따 제가 타고 갈 비행기도 350-900인데 앞에 있는 더그카 견인차가 비행기를 끌고 계류장에서 택시웨이 비행기가 자력으로 달릴 수 있는 곳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 보고 있으면 저 조그마한 견인차가 저 큰 비행기를 끌고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비행기는 왜 후진을 못하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고. 다시 나와서 실외 흡연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뒤로 돌아서면 실내 흡연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왔으니 낙사는 한 그릇 해야죠. 보시면 저 동그란 메추리알 같은 거, 그 다음에 유부, 어묵, 면이 들어 있습니다. 약간 걸쭉한 국물인데 한 그릇 먹으면 괜찮습니다. 국물도 고추 넣고 다대기 같은 거 풀면 매콤하니 괜찮습니다. 이곳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싱가포르 음식이니까요.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를 다 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샤워장은 이렇게 1인실로 개인 부스로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 그 다음에 샴푸와 바디워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사용하실 분들 린스 필요하시면 컨디셔너는 꼭 챙겨가시고요. 드라이어, 그 다음에 옷들을 놓는 곳이고, 샤워를 마친 다음에 슬슬 탑승 시간이 돼가지고 D3 게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D3 게이트에 왔는데, 오늘 제가 타고 갈 에어버스의 350-900, 359 기종이 보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지연이 거의 없어요. 정시 출발, 정시 도착입니다. 지금 시간 1시 28분. 곧 이륙을 할 거고요. 탑승을 합니다. 이어폰 하나 짚고 비즈니스 클래스 지나서 갑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고요. 이코노미 섹션으로 왔고, 제가 탈 좌석은 57K. 제가 이 순간에 카메라를 잘못 잡아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찍혔습니다. 근데 이 좌석 간격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보시기에는 불편하겠지만,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걸로 그냥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로로 아이폰은 꽉 차고요. 앞뒤 간격 바로 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세이프티 카드로 350-900 인증을 해줍니다. 스펙상으로 보면 앞뒤 간격은 똑같습니다. 787과. 근데 787보다 350-900이 더 좌우폭이 넓어요. 동체에. 그래서 똑같은 333 좌석 배열이 놓였을 때 350-900이 의자 폭이 좀 더 넓고요. 의자도 약간 다른 형태거든요. 근데 저는 350-900의 의자가 좀 더 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일의 항로를 한번 보실게요. 싱가포르를 떠나서 망망대해를 갑니다. 그냥 바다 위를 계속 납니다. 그러다가 안타나리보가 있는 곳을 지난 다음에 아프리카 대륙으로 들어가고요. 그 후에 요하네스버그에 착륙을 하는데 거리는 약 8,900km. 소요 시간은 이륙 후에 1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좌석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USB 포트, 그다음 다양한 버튼류들, 이어폰 꽂는 잭이고요. 그다음에 컵홀더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밥 먹는 트레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87 펜의 의자가 좀 더 새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 비행기보다는. 근데 의자 자체는 350-900이 좀 더 편합니다. 앞뒤 폭은 같지만 좌우폭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이날 이 비행기도 운 좋게 옆자리 두 자리가 모두 비었습니다. 10시간 비행 다리 뻗고 편하게 갈 수 있겠고요. 푸시백을 한 후에 비행기가 계류장을 지나서 이륙하는 모습까지 빠르게 감기로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에바 항공의 비행기 특별기장기네요. 싱가포르 공항은, 창의 공항은 크기 때문에, 싱가포르 항공의 380도 보입니다. 아이고, 엄청 크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싱가포르 항공의 자회사, 스쿠트 항공의 노란색 비행기들이 보이고요.
대부분이 싱가포르 항공, 그다음에 스쿠트 항공 비행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 공항이 엄청 큰데요. 외항사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싱가포르 항공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이 허브로 쓰는 공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이는 비행기들은 싱가포르 항공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령, 기체의 나이가 오래된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신조기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세계 최고의 항공사라는 평을 들을 만큼 서비스도 좋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뛰어난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성, 요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륙을 하기 위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 다가오는 비행기, 요 비행기도 350 같습니다. 900인지 1000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캐세이 패시픽의 350 같이 이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싱가포르 항공 이륙을 하고요. 다음 순번이 되어서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이게 그냥 바로 직진이네요. 350이 참 잘생겼습니다. 비행기. 승차감도 좋고요. 전 787보다는 350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똑같은 333 배열로 좌석을 배열했을 때 무조건 350이 더 편하거든요. 좌우폭이 넓어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이날도 비행기에 많은 분들 탑승률이 좀 저조한 편이어가지고 비행기가 가벼워서 엄청 가뿐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싱가포르의 전경, 그리고 싱가포르 항에 입항하려고 대기하는 수많은 배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순항 고도에 접어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행기편도 와이파이 제공이 됩니다. 자, 현재 이륙을 했고 10시간 정도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이때 제가 갔을 때는 싱가포르 60주년 기념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샐러드, 연어가 올라가 있고요. 케이크, 싱가포르 이때가 6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 그다음에 조형물들이 보이더라고요. 치즈도 하나 주고요. 빵도 있고요. 크래커도 있고요. 호펀 넓은 면 볶은 거 받았고 화이트 와인도 한잔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조금 우리 입맛에 안 맞다. 그게 다른 단점들이 없어서 그 단점 하나 때문에 싱가포르 항공을 좀 뭐라고 하긴 뭐한데 음식이 조금 중화스럽다 혹은 서남아시아틱하다. 이 입맛에 좀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 탈 때는 나 혼자서 많이 먹습니다. 밥 먹고 두 번째 기내식도 안 먹고 푹 잤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에 눈을 떴고 이제 요하네스버그 상공을 선회하며 공항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둑어둑해진 요하네스버그. 지금 남아공 아프리카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해가 좀 빨리 집니다. 상공에서 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아닙니다. 요하네스버그가 제일 큰 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는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곳에 요하네스버그는 끼지 않고요. 요하네스버그 위에 오늘 제가 묵을 프레토리아라는 도시가 행정의 수도입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요하네스버그 5알 탐보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하기하고 한층 내려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입국장을 향하게 됩니다. 국제선 비행기 많이 다니는데 이날 제가 온 시간대는 좀 한가했나 봅니다. 패스트트랙 스타어라이언스 골드는 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나왔고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심사는. 입국할 때 뭐 따로 작성할 건 없습니다. 짐이 나오는 수화물 벨트에서 짐을 찾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오버사이즈 백이기 때문에 다른 구석에 있는 곳에 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쪽 통로를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오는 제 골프백이 드디어 보입니다. 네, 대충 막 보시네요.
이렇게 골프백까지 수령을 하고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오버사이즈 백을 다른 곳에서 붙이듯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수화물 벨트에서 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나와요. 수화물 벨트에서. 우리나라도 수화물 벨트, 입국할 때는 수화물 벨트에서 골프백이 같이 나옵니다. 이곳은 오버사이즈 백이 따로 나온다는 거, 요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짐을 찾은 후에 이제 렌트카를 수령하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수화물 벨트가 여러 개죠. 요하네스버그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엄청 큰 도시이고요.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는 직항편들이 다양하고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공항의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상당한 편이고요. 엑시트 방향 표시판에 엑시트 방향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이 공항은 중앙에 이렇게 홀 같은 게 있습니다. 메인 홀이라고 해야 되나? 앞에 보이는 저 문을 통과하면 메인 홀로 향하게 되고요. 저쪽에서 이제 렌털카라는 표지판을 따라서 나가면 됩니다. 남아공 입국 심사는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고요. 근데 되게 아쉬운 게 30일만 오기엔 좀 아쉽거든요. 여기 있다 보면 진짜 두세 달 있고 싶은데 한 달밖에 체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 때는 좀 장기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넬슨 만델라 선생님의 동상도 보이고요. 저 뒤로 오징어 게임 3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에 오징어 게임 3에 대한 광고가 많더라고요. 자, 이곳에 보이는 저쪽 사람들 나오는 저 통로를 향해서 가면 렌털카라고 찾기 힘드시면은 저 뒤쪽이 전시 공연을 하는 그런 장소거든요. 엑스포 같은 그런 장소인데 위에 보시면 뒤에 호텔도 있고요. 저 표지판을 따라서 건너시면 됩니다. 아프리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이신 분들도 있겠네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3번째 왔고요. 자, 모든 수속과 마치고 7시 6분 빠르게 렌터카를 수령을 하고 오늘 제가 묵을 숙소인 프레토리아까지 약 40분 정도 걸리네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약간 머리가 좀 아프실 수도 있겠습니다. 5배로 빨리 감았고요. 이 장면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핸들이기 때문에 우핸들 주행 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공항 자체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렌터카를 수령한 다음에 그 출구 따라서 가면 잘 됩니다. 처음 우핸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첫날부터 렌터카를 빌리시기보다는 그 도시에서 3, 4일 정도를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 보시고 우측 핸들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적응이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렌터카를 빌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호주나 이런 남아공 제가 처음 우핸들을 운전한 곳은 영국이었는데요. 영국에서는 사실 렌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렌터를 딱 하루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했습니다. 그런 적응기를 가지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라고 좀 되게 흙밭에 되게 복잡하고 사람 많고 우마차가 다닐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요하네스버그에서 프레토리아까지 가는 고속도로 얼마나 깨끗한지 잘 정돈되어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제가 묵을 프로테아 호텔 프레토리아에 왔습니다. 프레토리아 해필드라는 동네인데요. 이 근처에 대학교가 있고 대학가예요. 이 호텔을 선택한 건 저렴한 가격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건물 안에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보안 요원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해서 좀 믿을 수 있는 호텔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남아공이 되게 위험하다는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곳에 가면 전 세계 어딜 가나 위험하다는 게 제 여행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제가 위험한 행동만 안 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객실 보여드리는데요. 이 호텔에서 가장 큰 객실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저는 사실 이 호텔을 묵지 않고 이거보다 밑에 호실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와이파이가 너무 약했고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객실은 발코니가 있었거든요. 이 객실은 제가 혼자 쓰기엔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낮은 등급의 객실이지만 그 객실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 호텔에서 약 10일간 머물 예정인데요. 바깥으로 보이는 전경은 대학가입니다. 엄청 좀 어두워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길에 가로등이 있거나 이러지 않는데 지금 바깥에는 사람이 엄청 많고 약간 파티 분위기? 이 옆에 클럽도 있고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입니다. 금일 영상은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입국해서 호텔에 입실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고요. 이 다음 영상부터는 요하네스버그의 골프와 많은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